제3절 긴급피난입니다. 자, 먼저 법조문을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 이것이 뭐죠? 정당방위랑 똑같아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다. 피하기 위한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이고 마지막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습니다. 자, 정당방위의 차이점을 잘 봐두세요. 현재의 위난이죠. 위난. 현재의 부당한 위난이 아니고 위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난은 적법, 위법, 불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당방위가 좀 달라요. 그리고 밑에 사망을 보면 2항 사망은 전조 2항 사망은 긴급피난에도 준용한다. 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의 볼게요. 자, 의 보면 예를 한번 보세요. 자, 예를 체크하시고 개 밑줄 그시고 개가 물려고 하자 내가 개랑 맞짱 뜰 수 없잖아요. 자신 있으면 맞짱 뜨시고 근데 보통은 개가 무섭잖아요. 도망가야 되겠죠. 남의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긴급 피난 행위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또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도로 뛰어드는 버스를 피하려다가 상점의 유리창을 부순 경우, 고혈로 혼수 상태에 빠진 자가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차를 운전한 경우, 이 예들을 잘 익혀두셔요. 예들을. 저는 개 사건만 갖고 긴급피난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트 펴보세요. 노트 46페이지. 자, 한자로 광현, 미칠 광자죠. 미친 개다 이런 말입니다. 미친 개가 A를 물려고 합니다. 그러면 A는 도망가야 되겠죠. 자, 도망갑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다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왔어요. 근데 개는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내가 어디 숨지 아니하면 나는 개에 물려서 광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게가 하나 있는데 가게 문을 두드리니까 안 나와요, 사람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A가 자신의 여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에요. 이 보호법익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요. 즉 재물 파손을 하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유리창을 파손한 것이 뭐죠? 침해법익이죠. 침해법익. 깨고 들어갔다. 그래서 몸을 숨겼다라고 했을 때 긴급피난했다. 이런 말이. 자, 여기서 긴급피난이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처음부터 남의 집 유리창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다 그래도 몸을 숨기지 못했을 때 가장 최후적으로 남의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난행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막다른 상황에 도달했을 때, 다시 말해서 보충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보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수단성과 같은 말이죠. 보충성을 갖추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법익, 그 다음에 침해법익 있죠. 이 두 가지를 무게 저울을 달아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무게 저울을 달아봤잖아요. 이렇게 이 저울을 갖고 와서 이 저울을 이렇게 갖고 와서 양자를 이렇게 무게 저울을 쭉 달아보니까 이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 법익보다는 우월해야 돼요. 우월해야 된다. 근수가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여기서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을 저울을 달아보니까 보호법익이 근수가 더 많이 나가더라. 이것을 균형성이 잡혔다. 이런 말, 균형성이 잡혔다. 균형성이 잡혔다는 말은 무게 저울을 달아봐서 근수가 똑같이 나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균형성을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법익이 보다 우월하다. 이런 말이. 그랬을 때 이것을 우월적 이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우월해야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말이. 그래서 긴급피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충성을 갖출 것, 두 번째 균형성을 갖출 것 이런 말이. 그랬을 때 A는 뭐가 된다? 긴급피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그럼 가만히 보세요. B는 무슨 죄예요? B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집 유리창이 깨졌잖아요. 엉뚱한 유리창이 무슨 죄예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A가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A는 남의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고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민사 문제이지 형사 문제가 아니거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한번 와볼게요. 그래서 이 예를 잘 받으시고요.
자, 전 시간에 배웠던 정당방위와 공통점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둘 다 사전행위라는 점은 똑같고요. 그 다음 현저성 똑같고요. 그 다음 주관적 정당이어서 상당성 똑같고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을 위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21조 2항 3항이 준용되다 보니까 과잉행위 취급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차이점 볼게요. 자, 이거 설명 안 했네요. 자, 노트 다시 한번 펴보시면 내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익은 정의로운 거죠. 정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 평온한, 남의 집 유리창도 뭐예요? 정의 개념이죠. 그래서 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을 깨부신 거죠. 그래서 정 대 정의 관계입니다. 그 점에서 부정 대 정의라고 하는 정당방위와 다른 거죠. 다시 교재 한번 와보시면 자, 맨 밑에 각주 1번 나와 있을 겁니다. 긴급필요는 정대정 동그라미. 여기서 밑에 정대정이라 하는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이 정당한 법익, 이게 정의거든요. 그리고 제3자의 정당한 법익, 이게 정의거든요. 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을 침해한다. 그래서 정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표를 가보시면 정당방위는 부정대정이었지만 긴급필요는 정대정이다. 그쵸? 그리고 위법성 조각의 근거 관련해서 정당방위 봤으니까 놔두고요. 긴급필요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익교량설이 우리의 다수설입니다. 이익교량설. 그리고 자, 세 번째, 법익 법률 관련해서 정당방위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제외시켰잖아요. 근데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 포함된다는 점을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피난행위 대상 관련해서 정당방위는 침해자에 국한했었지만 긴급피난은 침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례에서 B가게죠. B가게가 바로 제3자의 법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3자가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침해 원인을 보이게 되면 정당방위는 사람의 행위, 부당한 침해에 국한했었지만 긴급피난은 행위성 자체를 요하지 않습니다. 요하지 않는다. 방금 뭐였죠? 미친 개였죠.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미친 개가 달려들어도 또는 뭐 벼락이 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 얼마든지 긴급피난이 가능하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문에서 보았듯이 적법, 위법, 불문이다. 자,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주체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지만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주체에 제한이 있다. 소방관,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자, 상당성 관련해서 적합성이 요구되는 것은 정당방위 별 차 없는데 중요한 것이 이 보충성하고 균형성이죠. 정당방위는 필요가 없었지만 긴급피난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자, 본질이 있는데 세 가지 견해가 있죠.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설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즉 우리가 위법성 파트를 배우고 있는 것이 책임 파트를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설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를 교량해서 두 가지를 무게 저울을 달아봐서 보호이익이 우월성이 인정된다면 그때 안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따라서 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다? 피난 행위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당방위는 안 된다. 이렇게 다시 여기죠? 동그라미 잘못 칠했어요. 자, 긴급피난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적법행위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안 되고요. 피난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정당방위 할 때. 자, 그 다음에 책임조각설, 이분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소수설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설 같은 경우에는 뭐 우월적 이익이 적용될 때는 정당화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동가치라든지 이익 교량이 불가능할 때는 면책적 긴급피난으로서 책임조각사유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소수설이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혹시 그 이상의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적으로 좀 봐두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다? 위법성 조각설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일단 필요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러니까 이게 다수설이라 했잖아요. 위법성 조각설이 다수설인데 우월성이 인정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만약에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익교량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동가치다든지 라고 했을 때는 위법성 조각설에 따랐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초법규적 책임 조각사로서 책임은 조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다수설적 입장입니다. 됐죠?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다?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 위박성 조각의 근거라고 해서 두 가지 견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1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목적설은 필요 없고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성립요건 갑니다. 자,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 이렇게 되어 있었죠. 다른 말로 긴급피난 상황이 존재할 것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긴급피난이 가능합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의사 갑이 진료 환자 을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고 을의 처에게 알려주었다. 한 30년 전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처에 대해서 뭐가 된다? 긴급피난 행위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범위를 보시게 되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모든 이익이 전부 다 긴급피난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번 체크하시고 개인적 법익, 국가적 사회적 법익 모두 다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그 점에서 정당방위와 다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위난법입니다. 자, 이 부분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위난의 원인. 자, 파란 펜 들으시고 행위성을 요하지 않아요. 행위성 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모를 칠게요. 위법성을 요하지 않아요. 위법성 세모를 칠게요. 자, 옆에 행위성을 요하지 않는다. 즉 위난의 원인은 불문이다. 이런 말. 따라서 그 원인이 사람이건 자연현상이건 동물이건 간에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그쵸? 자, 위법성이 불료이기 때문에 위법적 법을 불문한다. 제가 법조문 할 때 써드렸잖아. 그쵸? 그래서 위법 부당한 위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든 긴급피난이든 가능하고요.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피난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 자초위난법입니다. 자, 자초위난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의한 위난이 있고 책임에 의한 위난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민법에서는 목적이라고 하면 고의 과실을 말하거든요. 근데 형법에서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약간 다툼이 있는데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목적과 고의는 거의 여기서는 같다고 본다 이렇게. 이때는 처음부터 피난행위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즉 피난행위를 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위난을 자초했을 때는 이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가 나와 있죠? 예 체크하시고 사법시험 기출지문입니다. 개를 죽일 생각으로 개에게 돌을 던져서 공격을 유발한 다음에 사살하는 경우 이건 피난행위가 아닌 거예요. 고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의였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과실 있는 위난 같은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는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다 해야 되겠네. 여기다 피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부주의 체크하시고 이것도 사법시험 문제 2009년도 사법시험 문제 부주의로 맹견 꼬리를 밟은 결과 덤벼드는 맹견을 때려 죽였다라고 했을 때 피난행위가 된다. 자, 판례 봅니다. 판례 뭐니 해도 판례입니다. 치아 결손 사건 별표 치시고 자, 읽어볼게요. 갑은 잠을 자고 있는 을려를 간음을 할 목적으로 그래 간음할 생각으로 이런 말이야. 간음할 고의를 가지고 손을 대는 순간 을려가 놀라 소리치자 을려의 입에 손을 맞고 음부 부위를 더듬었다. 그러던 중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을려의 입을 왼손으로 맞고 오른손으로 음부 부위를 더듬었다가 무슨 말이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는 거죠. 자, 을려가 갑의 손가락을 깨물어 반항했다. 그러면 이 을려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을려는 지금 손가락을 깨물었다면서요. 을려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방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손가락이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낀 갑이 깨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빼는 과정에서 라고 했는데 이 진한색 이 부분이 긴급피난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자,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자, 위난의 원인은 위법성이 불료다. 즉 적법 위법을 불문한다. 즉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든 긴급피난도 가능하고 또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럼 봐봐요. 지금 을려가 정당방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방위가 적법이잖아요.
적법에 대해서 긴급 피난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쵸?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행위는 자초위난이 자초위난, 고의에 의한 목적에 의한 자초위난이다. 그래서 긴급 피난이 허용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위는 처음부터 이 갑이 간음 행위를 할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의로 스스로 위난을 자초했기 때문에 긴급 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그래서 강간 중에 치아 한 대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강간치상죄가 되고 그 치상죄로 처벌받습니다. 됐죠? 자, 판례 갑니다. 자, 스스로 야기한 파란색 셈을 치시고 긴급 피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셈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치아 결손 상해를 입혔다고 했을 때 용인되는 긴급 피난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긴급 피난이라고 볼 수가 없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노트 펴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자, 갑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을려의 입입니다. 입. 을려의 입이에요. 을려가 놀라 소리치자, 즉 갑이 강간행위의 착수에 나갔다. 즉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 을려의 생명, 신체, 정조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 갑녀가 입을 닫아서 손가락을 깨문 것은 정당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갑이 손가락을 다시 이렇게 빼내잖아요. 빼내는 것은 빼내 상태에서 치아 결손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강간치상죄가 되죠. 강간 미수 상태에서 치상죄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 기본범죄가 기수미수 불문이기 때문에 강간의 미수를 할지라도 중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강간치상죄가 돼버리잖아요. 일단 구성권 해당성이 인정됐어요. 그러면 위법성이 추정될 텐데 위법성 조각세가 있는가 없는 걸 검토를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당방위 됩니까? 을려가 정당방위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정당방위가 안 돼요. 을려의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 되지 않고 그러면 긴급피난이 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긴급피난이 원칙적으로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되긴 되지만 예외적으로 고의로 이것이 자초가 되었다고 했을 때는 긴급피난이 안 돼요.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강간치상죄 기수가 됩니다. 그런 판례죠. 다시 교재 와보시면 판결로 이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피족의 양식장애 사건 별표 쳐보시고 자, 사실관계 읽어볼게요. 선장갑은 피족의 양식장 주민들의 선박 이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용 등의 관계로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이 만나게 되었다. 그쵸? 자, 전라남도 저쪽 밑에 여기 이제 양식장이 이렇게 있어서 양식장이 있다. 양식장이. 그리고 이제 배가 한 척이 이렇게 정박기를 해 있는데 우리가 육지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 같은 경우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주차비를 내야 되잖아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도 네 땅 내 땅이 있어요. 그래서 배 한 척이 왔는데 배가 군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저쪽 어느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태풍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족의 양식장이 있잖아요. 양식장이 있었고 인근에는 이 배 한 척이 이렇게 정박을 해 있다. 배 한 척이 바닷가에 이렇게 떠 있어요. 떠 있는 상태였다. 근데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자, 이 배가 파도에 배가 움직이지 않으려면 이렇게 닷줄을 이렇게 하나를 늘여놔야 돼요. 바닥에다가 고정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배가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지만 닷줄을 5샤클 이렇게 닷줄을 내려놨어요. 5샤클. 그러니까 125m 밑으로 쭉 내려놨었어요. 근데 태풍이 분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면 배가 넘어가요. 그래서 닷줄을 더 늘여놔야 돼요. 이렇게 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배가 좀 더 안전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장이 이 5샤크를 감아 놓았던 것을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닷줄을 50m 더 늘려서 7샤클로
닷줄을 더 이렇게 늘어놨었어요.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선장도 무슨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그 7샤클로 내려놓게 되면 이 비바람이 휘몰아치면 이 파도가 이렇게 거세지잖아요. 그러면 이 닷줄도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이 밑에 있는 양식장 있죠. 양식장을 이렇게 쭉 밑에 뭘 늘어놨잖아요. 전복이든 뭐 피죽이든 간에 뭐 이렇게 줄로 이렇게 늘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조개등을 이렇게 전복이나 조개를 이렇게 기르잖아요. 미역을 기른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닷줄이 밑에 있는 이 양식물들을 다 덮쳐버려요. 그걸 알면서도 닷줄을 7샤크로 늘어낼 수밖에 없었다. 거기 나오지. 두 번째 줄에 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의도에서 7샤클에서 5샤클로 감아 놓았던 것을 선박과 선전들의 안전을 위해서 7샤클로 묘박하여 놓았다. 결국 태풍이 불게 되고 양식장을 침범해서 많은 물적 피해를 보았다. 갑의 주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지워볼게요. 여기 사실관계. 노트 펴볼게요. 노트. 자, 태풍이 불었죠. 자, 이 닷줄이 양식장을 덮쳤어요. 덮쳐서 일단 양식장을 망가놨기 때문에 손괴죄가 돼요. 손괴죄. 손괴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왜? 닷줄을 늘어놓게 되면 양식장을 덮칠 수도 있다는 고의가, 미필적 고의가 있어요. 미필적 고의가 있어. 그게 조문의 판결로제 나옵니다. 그래서 손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추정되는데 추정되는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긴급피난이에요. 긴급피난. 근데 그 긴급피난이 본인이 스스로 자처했다는 거죠. 날씨가 좋을 때 얼른 배를 공유 수면으로 이동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태풍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뭐다? 고의가 있는 건 아니죠. 과실로 인한 자초위난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판례는 과실로 인한 자초위난 같은 경우에는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괴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형법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대신 양식장을 망갔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이런 말이. 다시 교재 와보세요. 여기서 판결로지 1번도 잘 나오지만 2번도 다 잘 나와요. 1번 볼게요. 1번 보시게 되면 색깔 칠해놨죠. 닷줄을 7샤클 동그라미로 늘어놓았다면 밑에 줄에 손괴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가 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밑에 2번. 자,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밑에 무슨 조치를 취하였었다면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하는데 이때 자 밑으로 가볼까요?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죠? 밑을 끄집어내시고 이게 바로 과실이다. 과실. 과실에 의한 자초위난이다. 이런 말이. 자, 이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하등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긴급피난이 인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면 여기 치아 결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자초위난이었는데 이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밑에 피죽이 양식장 사건은 뭐다? 과실에 의한 자초위난이었는데 이것은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가지 판례 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위난을 볼게요. 자, 현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과거나 장래에는 미칠 것이고 X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나 계속적 위난의 경우에는 현재성이 인정된다. 위난은 침해라는 것보다는 범위가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적 위난의 경우에도 현재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다수설인데 이 부분을 노트를 펴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위난이라는 것은 긴급피난에서 위난입니다. 그리고 침해라는 것은 정당방위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할 때 침해라는 말 나오고요.
그래서 위난이란 말은 침해라는 보다 범위가 넓다 이런 말이. 왜 그럴까요? 배웠잖아 앞에서. 아니 기본서 보시라고 기본서. 여기서 배웠잖아. 여기서 위난의 원인은 행위성을 요하지 않는다. 즉 사람, 자연현상, 동물 다 된다. 근데 정당방위는 어땠나요? 정당방위는 사람의 행위에 제한됐잖아요. 그리고 긴급피난은 위법성 요하지 않는다. 적법, 위법 불문한다 그랬잖아요. 정당방위 어땠나요? 정당방위는 위법만 됐잖아요. 그래서 긴급피난이 범위가 더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트로 와보시게 되면 위난이란 말은 인간행위 플러스 알파. 그리고 두 번째 적법, 위법 불문이다. 그쵸? 이 1번, 2번, 3번 등으로 미뤄봤을 때 당연히 위난이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침해보다는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이게 시험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번은 정당방위 똑같잖아요. 과거나 장래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똑같은데 2번 보세요. 자, 위험 상태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앞으로도 같은 침해가 예상되는 계속적 위난의 경우에도 현재성이 인정된다. 이게 학자들 얘긴데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 의붓아버지 살해사건 배웠잖아요. 그치? 어렸을 적부터 강간해왔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그 계속된 성폭행을 현저성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적어볼까요? 계속된 성폭행 사건에서 다수설이 있고 판례가 있는데 다수설은 현저성을 인정하면 안 된다. 판례는 현저성이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수설은 정당방위에서 현저성이 부정되지만 이걸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를 여기 계속적 위난으로 봐서 긴급피난의 계속적 위난으로 보아서 긴급피난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 얘기거든. 왜?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정당방위보다는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긴급피난으로 가자는 것이 학자들 얘기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왜? 위난이 침해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걸로 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단은 무시해버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한 예일 뿐이고 여기서 이건 맞단 말이죠. 계속적 위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긴급피난에서는 현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자. 왜? 위난 자체가 정당방위 침해보다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것은 다수설인데 이것은 누가 부인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요. 근데 이런 개념에 그 의붓아버지 성폭행 사건을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됐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피난 의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난행위 나와 있고요. 유형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공격적이 있고 방어적이 있는데 이것도 정당방위와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상대방인데요. 위난의 원인은 물론이거니와 제3자에 대해서까지 긴급피난행위가 가능하다. 이 제3자가 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